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딱 그대로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4%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중에서 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던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하회하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나쁘니까 그 부분이 주가에 다시 한번 더 반영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신사업, 그다음에 성장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저희가 성장주라고 부르잖아요. 이 성장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매출액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니까 비용 집행을 많이 해서 영업이익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더라도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제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라든지가 많아지면서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회사의 규모, 사세가 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를 지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특히 더 이제 주요 산업의 이제 매출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제 매출 성장 둔화를 우려를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이제 추정치를 약 3.2%,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8% 정도 하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둔화가 된다라는 것은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타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신사업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이익에 기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기여에 도움이 되는 그 사업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사업이 없다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 데이터의 힘,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결국 이제 이것을 돈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신사업이 이익 기여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별개로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버티자로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좋아서 버티자, 무조건 좋으니까 기다리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가격 자체가 하단부까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목을 바로 이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한 52,000원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규 매수가를 46,500원을 드릴 겁니다. 이 46,5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최저가 가격까지 내려온 가격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 46,500원으로 정했고요. 신규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하단에 지지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월봉으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월봉상 120개월 봉이 이제 43,000원의 부근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20개월 봉이라는 거는 1년을
12달이죠. 12달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가격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반등해서 올라올 때까지 시차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신규진이 손절가 43,000원 잡았고요. 신규진이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51,000원 드리겠습니다. 48,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상승했을 경우에 그 다음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구간까지가 48,000원이고요. 51,000원 같은 가격은 51,000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대체로 이 종목 제가 지금 짧게 목표가를 조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앞에서 제가 뭐 취향 말씀드리면서 네이버 말씀드렸지만 현재 두 종목의 이제 업황 자체가 업황 내에서 사업 전망 자체가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필요에 의해서는 수평 이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46,5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0개월 봉이 있는 4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단기로는 48,000원, 중기로 51,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덕전자 구조를 해볼 텐데요. 서버용 대면적 FCBGA 개발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역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대덕전자 대표적인 PCB 관련한 이제 메모리용 기판 관련 이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2,198억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약 36%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영업이익이 약 56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대략 한 91% 정도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기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메모리용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출하량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 뭐 대표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적이 안 나오려고 하면 업황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업황도 개선돼야 될 것이고 그 업황에 맞는 이제 수요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일단 예정된 실적보다 이제 부진한 것은 맞지만 FCBGA에 대해서 뭐 투자 계획이라든지 적용처가 확대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기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도 회사가 가지고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현재 3분기의 영업이익이 163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2분기 대비했을 때는 191% 늘어난 영업이익이겠지만은 전년 대비 2022년 3분기 대비했을 때는 대략 한 79% 정도 감소하는 수치거든요. 실적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 자체가 나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조금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부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조금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2023년 올해 실적 추정치 자체가 하향이 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17% 정도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계획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에 이제 뭐 악재라는 것만은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FCBGA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가 바닥이고 올해 3분기부터 느린 개선이 시작되면서 올해 4분기,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성장 궤도로 오를 것 같다라는 지금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실적 앞으로 이제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질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그다지 좋지 못한 소식들이 나와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랑.
버티기가 좋아서 버티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이제 지지선 하단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뭐 버티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매수가는 29,400원입니다. 29,4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61선에 도달을 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 보시면은 시세가 5월 말부터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61선, 121선, 21선의 이격도죠. 굉장히 좀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6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또 26,000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동평균선 말씀을 드려서 더 설명이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하는데 26,000원은 121선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결국에는 61선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아래쪽 지지선이 이제 26,000원이고요. 그 26,000원을 이제 26,0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손절하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 매수가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목표가를 두 개를 드릴 텐데요. 32,000원 그리고 35,000원입니다. 32,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이죠.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선이 하나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지지선이 만약에 아래로 깨고 내려왔다면 저항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32,000원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21선 부근에서 또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35,000원 목표가 두 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1선인 29,4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에 도달하는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나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32,000원, 중기적으로 3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NF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하반기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 기대가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대만큼 상승을 못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에코프로랑 비교를 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것 대비 상승률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LMF도 좋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뭐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역시나 대장주는 대장주고 그 외의 종목은 그 외의 종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가장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1조 3,700억 원인데 전년 대비 59%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0억인데 전년 대비 95% 이제 감소하는 이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1분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났던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양극재 업체로서 뭐 본질은 그거였죠. 양극재 가격을 얼마나 원가를 잘 들여와서 이제 상승하느냐, 이제 잘 적절한 가격에 높은 판가에 판매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이러한 추세 자체가 이제 2분기에 보였던 실적이 3분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 3분기에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1,354억으로 전년 대비 9%, 영업이익은 290억으로 전년 대비 이제 한 71% 정도 감소한 수치거든요. 2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에 영업이익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기대치 자체가 조금 많이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는 점 생각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NF에 대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버티자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은 똑같은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단 지지선까지 가격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버티자 의견을 드리는 거지 꼭 좋아서 무조건 버티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내용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가격은 232,500원이고요. 신규 진입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1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21만 5천 원은 지난 7월 중순에 있었던 그 가격 하단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에서 반등이 이전
전에 나와서 지지선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재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진입 손절가는 굉장히 좀 아래로 폭을 크게 드리게 됐는데요. 16만 8천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1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거의 없고요. 결국에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저점 가격인 16만 8천 원 부근까지 이제 하단 지지선이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때까지 시차가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입니다. 조금 짧게 드리게 됐습니다. 21만 5천 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4만 원부터 26만 원 사이 매물벽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온다라면 조정이 나온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신규 진입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조금 짧게 드리게 되었습니다.